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심재선 원장입니다. 오늘은 요즘에 아주 인기를 모으고 있는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 1화가 나왔죠. 이 내용을 보면서 여러 가지 재밌는 내용 그리고 유익한 내용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스타트! 아침에 대학병원에서는 너무 이렇게 바쁩니다. 퇴진 준비하는 것도 많이 나오는 장면인데 보통 이제 남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떡져 있는 경우가 많고요. 여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이렇게 뒤로 이렇게 묶어서 다니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길게 늘어뜨릴 때는 이렇게 머리를 감고서 못 말렸을 때가 유일하게 있는데 좀 싸늘해요. 느낌이 옆에 있으면. 가뜩이나 이렇게 긴장되고 있는데 옆에 이렇게 싸늘한 기운이 느껴지면 더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 하지만 그 바쁜 와중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자기 관리를 해주셨던 그 여자 선생님들 보면서 대단하다고 많이 느꼈었습니다. 원장님도 못 가보셨나요? 저도 못 감을 때도 있었지만 되도록이면 이렇게 용모단장하게 해야 되는 과다 보니까 그렇게 쉽게 외모를 놓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성형외과 선생님들도 교수님들도 성형외과 전공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외모는 깔끔하게 해야지 과의 이미지라는 게 있어서 정말 긴급한 응급수술이나 이런 게 아닌 다음에는 깔끔히 환자분들 대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환자 진단이 뭐지? 나이는? 죄송합니다. 대학병원은 교육기관이에요. 교수님들로부터 또는 윈년차 선생님들, 레지던트 선생님들로부터 또는 펠로우 선생님들로부터 전공의 선생님들은 많은 어떤 의학 지식을 배우게 되죠. 그러다 보면 특히 서저리 파트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은 많은 걸 준비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수술에 관련되는 기본적인 내용뿐만이 아니라 환자를 얼마큼 파악하고 있냐가 정말 키포인트인데, 뭐 예를 들어서 이 병이 주로 나오는 것들이 여자분들한테 많이 나오는지 남자들한테 나오는지 그런 것도 알아야 되는 거고, 연령대가 어떤지도 알고 있어야 되고, 이분이 히스토리에서 담배를 피시는지 뭐 어떤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지 기저질환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되고, 특히나 중요한 거는 서저리 파트니까 이전에 수술을 뭘 했는지, 그리고 현재 이 수술을 왜 해야 되며 뭘 얻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뭐 공부라든지 나름대로의 플랜을 갖고 들어와야 돼요. 물론 이제 전공의 때 주로 하던 것들은 좀 당기고 수술 시야를 확보해주고 석션을 해서 피가 좀 많이 났을 때 시야를 좋게 한다든지 그런 어떤 부수적인 작업을 하고, 집도는 교수님께서 하시지만 그 수술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수술하는 거랑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 이 컷에서도 보면은 그 교수님이 밑에 전공의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뻗어놓은 보릿자국처럼 있는 그 전공의를 또는 그 학생을 아주 싫어합니다.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환자 파악을 하고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걸 바라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집도의가 수술을 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 관심도 없고 혼자 수술하면 정말 외롭거든요. 근데 같이서 이 수술을 아는 사람이 같이 봐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했을 때 시야를 보여주는 각도라든지 어떤 눈빛이 달라요. 일단 준비해온 사람은. 그래서 교수님들이 칭찬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인정도 받고, 기본적으로 의사는 준비를 항상 해서 철저히 수술에 들어오는 것들이 이런 훈련을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혼나는 장면이 좀 안타깝긴 했는데 많이 혼나기도 하고 더 다짐도 하고 그러면서 더 많이 준비해서 들어오곤 했습니다. 네. 원장님은 칭찬 받으셨나요? 칭찬만 받진 못했고요. 혼난 적도 있고 그랬습니다. 모든 케이스를 다 준비할 수 없었던 경우도 있고 돌발 질문들 같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 교수님은 이런 것들을 물어보신다,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고, 그런데 그 족보에서 어긋나는 것들을 물어보시는 교수님도 있고, 의외의 구석에서 이렇게 물어보실 때 되게 당혹스러웠던 경우가 있고요. 그때 교수님의 어떤 심리 상태에 따라 분위기가 되게 화기애애할 수도 있지만 아주 살얼음판일 때도 있어서 참 울고 웃었던 전공의 때 수술방이 지금 생각하니까 그립네요.
너무 즐거웠었던 기억입니다. 하지만 저희한테도 질문 많이 하십니다. 네, 질문 많이 합니다. 서브 인턴 자원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바드랑 에코는 어떻게 다르지? 아이 교수님. 공부하러 나왔는데 공부할 게 있어야지. 너도 얼른 가서 공부해. 전문의 시험 떨어지는 거 어렵다는 2%에 들지 말고. 네, 이 장면에서는 크게 생각할 게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떤 의사가 옳은가 또는 의사가 바람직한가에 대한 겁니다. 이런 흔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실력은 있는데 좀 다소 차가운 의사랑 실력은 없는데 되게 인간적인 의사. 여러분들이라면 누굴 선택하시겠습니까? 물론 당연한 결과인 것 같아요. 실력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이왕이면은 실력도 있으면서 인간적인 부분을 찾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드라마가 인기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드라마에서는 사실 비현실적인 점은 있지만 그 두 가지를 같이 가진 것들을 어떤 이상향으로 꼽고 있거든요. 다 어떤 의사나 이 두 가지를 가지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그랬고. 그리고 또 두 번째 느낀 점은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전문의 시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의사들은 참 많은 시험을 보죠. 본과 때부터 원래 의과대학에 들어가면은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시험 보던 것들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과 때 잠깐 초반에 그렇고 본과 올라가면 그 양에 압도돼서 원래 대학 생활은 수강 신청하고 돌아다니면서 각 강의실에 가는 이 캠퍼스의 낭만을 즐기는 건데 본과 올라가는 순간 이게 완전히 왕창 다 깨집니다. 마장처럼. 일단 가만히 내가 앉아있는데 교수님이 들어오시는 이거는 어디서 많이 봤던 장면 아닌가요? 이거는 고등학교 때 모습, 학원에서의 모습이잖아요. 그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게다가 보충 수업 있고 무슨 모의고사 문제 풀고 그러면 이게 내가 이게 뭐 하고 있지 하는 고등학교 3, 4학년이 연장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죠. 근데 그런데 뭐 의사 국가 시험도 그렇고 전공의 때 보는 전공의 시험도 있고요. 전문의 시험을 통해서 이제 모든 시험이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전문의 시험은 그리고 전공의 시험 이런 것들은 각각의 시험은 다 좀 부담인 부분들이 있지만 공부를 안 하지 않으면은 떨어지는 경우가 그 흔한 일은 아닌데 과마다 물론 다릅니다. 많이 떨어지는 과도 있어요. 하지만 웬만큼만 하면 당연히 교양을 얻고 지식을 얻고 붙을 수 있는 시험인데 어려운 학문이고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트렌드와 어떤 시험의 맥을 짚지 않고서는 실수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게 꼭 능력이 없다라기보다도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각자 다 있잖아요. 그때 그 순간에 이 사람은 공부가 아니었나 보죠, 뭐. 근데 그렇게 잘못 공부가 아닌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국가시험도 뭐 장수생도 있고, 그리고 그 유명한 의과대학에 있는 경우일수록 오히려 의사국가 시험 성적이 막 100%가 아니라 의외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그런 건데, 뭐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떨어지는 일이 흔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서브인턴 지원한 친구 나오는데 서브인턴 제도가 있었고요. 근데 보통은 아주 학문적인 아카데믹한 한 친구들이 주로 지원을 했고 내외 산소, 소위 말하는 메이저 과목에서의 서브인턴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논문을 도와드린다든지 아니면은 스터디를 보조하는 역할로서 했는데 실제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국과에 들어가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는 선생님들이 많더라고요. 전문의 시험 때 공부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호텔에서 하기도 하고 어떤 도서관에서 하기도 하고 스터디룸에서 하기도 하고 좀 상황마다 각 과마다 좀 다른데 그 들어가서 이제 합숙처럼 하면은 뭐 좋은 점도 있어요. 정보가 많고 물어볼 사람도 많고 근데 이제 거기 이제 호텔이나 이런 거 들어가게 되면은 단점은 전공의 때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비용적 부담도 있지만 두 번째는 좀 답답한 부분도 있고 오히려 공부를 안 하게 되는 일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모여서 공부만 할 것 같지만 다소 좀 루즈해질 수 있다는 거죠. 다 같이 모여서 뭐 식사 시간이 길어진다든지 오히려 운동에 집중한다든지 다른 취미 생활을 더 열심히 한다든지 그래서 오히려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것 더 선호하시는 분도 있죠. 네, 지금까지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를 보고 여러 가지 즐거운 얘기, 유익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성형외과 전문의 심재선 원장이었습니다.